본 방송은 3월 22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드디어 야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KBO 리그는 지난 토요일 힘차게 대장정을 시작했고 메이저리그와 NPB는 이번 주 주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완연한 봄이 되기엔 바람도 많이 매섭고 기온도 쌀쌀하지만 야구 시즌을 맞이하는 팬들의 열정은 참 뜨거운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5 시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즐길 거리 가득한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를 드려야겠죠. 송준영 PD님, 김예찬님 그리고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야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 분은 올 시즌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메이저리그요? 아니면 KBO요? 뭐 둘 다 얘기를 해볼까요? KBO는 일단 지금 기아가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네, 근데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대신 강팀 반열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지난 몇 년간 KBO 리그 자체가 그 전력 구도 자체는 좀 많이 춘추 전국시대 느낌이 나서 좀 평준화가 됐어요. 올해도 많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메이저리그는 좀 KBO랑 사정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팀들이 좀 많아서 지금 사실상 탑5 팀들은 거의 정해진 느낌인데 티어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반대로 또 이제 바텀 5 팀도 어느 정도 정해진 느낌. 이게 아무래도 리그 자체가 워낙에 크고 그 탤런트 분포 맞아요.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고루 돼 있는 맞아요,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견적이 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좀 여러모로 스토리라인이 많은 메이저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KBO는 말씀해 주신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많이 3-3-4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KBO에서. 그렇죠.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사실 시즌 전 그 예측과 별로 많은 시즌이 없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보면. 그래서 그냥 KBO는 재밌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맞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뭐 탑5, 바텀5가 어느 정도 갖춰진 건 사실이에요. 뭐 작년 당장 전적만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100승 이상, 100승 미만 팀, 100승을 못 찍는 팀, 100패를 찍는 팀이 그쵸. 딱딱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번 메이저리그에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와일드카드권의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지 엄청 심할 않을까.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지구 우승 팀들은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와일드카드 진출할 팀들은 까봐야 할 것 같다. 네. 뭐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에 캔자스시티처럼 돌풍의 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에서는 와일드카드권에 물려있는 팀들만 거의 10개가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30개 팀 중에 10개라고 하면은 보기에 따라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평년에 비해서도 와일드카드 쪽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게 위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는 팀들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팀들하고 지금 딱 맞물리는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자체가 약간 좀 그 과도기 같아요. 메이저리그 그 구도 자체도 사실 2010년대 중후반쯤에는 좀 뭔가 좀 정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2020년대 초중반 넘어서서부터는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이 좀 맞물리는 느낌이라서 한동안 한 2-3년 정도는 이런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 선수들의 세대 교체가 확실히 맞아요.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세대 교체도 네. 확실히 존재하고 뭐 예전에 20년대나 10년대 후반에 막 에드릴러 치면 그 세대 있잖아요. 그 세대 선수들이 이제 완전히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죠. 그 팀들 이제 그때 탱킹하면서 좀 유망주를 모은 팀들이 좀 하이브 일으키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제가 응원하는 KBO나 메이저리그 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좀 응원하는 팀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 내리막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이 돼서 어디죠? 저는 KBO는 LG 트윈스 응원하고 이제 메이저리그는 뉴욕 양키스 응원하고 스트라이크맨이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을 야구 하는 거 좀 보고 싶고 이제 네. 리빌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리빌딩도 잘 이루어지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응원하는 팀이 또 있으실 텐데 세 분이 응원하신 팀들 다 가을 야구까지 갈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하고요. 호스트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뭐 솔직히 일단 메이저리그는 이미 마음을 접었고요. 화이트삭스 팬이십니다. 예. 예. 아이고. 오히려 차라리 어쩌을까. 저는 최초의 기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130회도 한번 120회, 130회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쯤 되면 생각도 백악관에서 불러줘야 돼요. 들고요. KBO는 이제 두산 팬인데 곽빈 선수의 초반 부상이 조금 악재로 기사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린 선수들 써봐야죠. 그 빨리 기간 동안. 돌아오길 바라봐야죠. 뭐. 예. 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야자수 625번째 에피소드 PD님께서 오늘 주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3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집이죠. 메이저리그 다이너스티 탑 50 고봉 플레이어인데 유망주 특집을 저희가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시즌 리뷰 프리뷰도 매년 준비하고 있고 거의 3, 4년째 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이너스티 탑 50 플레이어도 어느새 세 번째 이제 시리즈가 됐는데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패널분들 그리고 제가 그리고 호스트님이 투표를 통해서 50명의 선수를 지금 뽑은 다음에 이 선수들이 이제 각자 그 점수 산정을 해서 순서대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소위 가장 가치가 있는 선수 50명.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현재 기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량만 보기로 했으면 사실 다저스에서 한 10명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 밸류라든가 뭐 잠재력이라든가 현재 기량이라든가 여기다가 조금 좀 뭐 주요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계약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맥락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미래 현재 밸류를 이제 다 산정을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탑 50 그걸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거든요. 호스트님 하고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패널 2분인데 실제로는 한 분이 더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특히 제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는 이제 진정현님이라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랑 이제 두산 베어스 응원하시는 팬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오늘 패널로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투표 과정에만 참여를 해주시고 방송에 나오지 이제 못하세요. 그래서 5명의 그 투표를 기반으로 샘플 사이즈를 좀 나름 늘려서 선정을 해봤고 이제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본인의 투표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람마다 투표 기준이 다 달라요. 저도 이번에 샘플을 취합하면서 느낀 건데 다 달라. 네, 좀 아무래도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정현 씨는 조금 그 부상 이력을 좀 중시하시고 투수보다는 야수를 조금 더 중시하시고 맞아. 그리고 현재 밸류보다는 조금 미래 밸류에 약간 치우쳐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스킬보다는 툴. 그러니까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툴이 좋은 선수를 좀 높게 랭킹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신체 조건이라든가 지금 보고 있는 포지션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양하죠. 센터 미드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더 밸류를 가산해서 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중간 중간에 이분이 좀 특이한 랭킹을 몇 개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분이 주신 특이한 랭킹 중에 진짜로 튀는 것들은 제가 코멘트를 따로 받아놨습니다. 정현님한테.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당연히 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희 방송하면은 10,000명, 20,000명 정도가 그래도 제 방송 이제 히트수가 찍히는데 네, 맞아요. 만 개, 2만 개의 리스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랭킹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매년 똑같았고요. 5명 있잖아요. 5명 다 뽑은 선수들 먼저 가장 상단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5명 다 뽑은 선수들 중에 총점이 가장 높은 선수들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4명이 뽑은 선수 총점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이 뽑은 선수 총점대로 나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표 수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뽑은 랭킹을 반영하는 식으로 랭킹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런 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는 무조건 50에 들어간다, 탑백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투표 수를 기준으로 먼저 랭킹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52표를 다섯 번 받은 선수가 32표 3번 받은 선수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0위부터 알아보기 전에 패널분들도 각자의 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뽑았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규진님은 뽑았을 때 본인이 뭐 중점으로 뒀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방금 그 준영님께서 그 정현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기준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인 것 같아요. 저도 먼저 일단은 투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부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뭐 선수 소개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투수들의 부상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미존을 받은 선수와 받지 않은 선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수들의 부상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수들을 조금 낮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저는 유망주를 조금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찬 씨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야수를 투수보단 좀 잘 쳐주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투수가 당연히 부상 코인을 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좀 소신발언하자면 저는 야수가 투수보다 무조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니,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그 대명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전 야수가 더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WR 산정이라든지 뭐 몸값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타의 가치는. 그렇죠. 그리고 포지션별의 가중치도 더 썼고요. 나이. 그리고 저는 좀 단순 실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를 어느 정도 뒀던 게 뭐 상품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머니티? 인성? 외부적인 네,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도 좀 봤었던 것 같고 이걸 놓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더쇼나 피파 같은 성적 산출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유망주가 아무리 잘해도 바로 레이팅이 급속도로 올라가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바로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레이팅들은. 저도 약간 이번에 산정하면서 느낀 게 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산정하고 있구나 라는 걸 체감했고 실제로 뭐 나중에 청취자분들께서도 확인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순위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툴 선호고요. 극단적인 미래밸류 근데 중심입니다. 저도 툴은 좀 더 네. 가중시한 것 그리고 같아요. 극단적인 야수 헤비한 어프로치고 반대로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에이스는 예외입니다. 리그 탑 10 선발급 그리고 어린 투수들 장기 밸류가 있는 투수들은 예외입니다. 이 선수들은 어지간한 야수보다 훨씬 더 높게 쳐요.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제 랭킹 기준으로는 오히려 탑 10이나 탑 20에 들어있는 투수들이 좀 있는 대신에 3, 40위권에 좀 그 프런트 라이너들은 다 몰아놨고 그 외엔 투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밖에 없어요, 투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개인적으로 일루나 지타 자원들은 거의 다 뺐습니다. 그건 저도 그래요. 네, 네. 극단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기에 따라서는 특히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비교적 좀 보수적인 그 지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리스트는 아마 미친놈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극단적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형선 씨가 약간 오히려 저희들 중에서는 좀 튀었어요. 네, 이걸 설명을 좀 사전에 해주시면 좋을 보면서. 것 같아. 네. 저는 뭐 투수들이 뭐 팬들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투수들이 부상 위험을 뭐 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투수들의 그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이죠. 투수들이 이제 말이죠. 부상을 한번 당하면 그만큼 팀에 끼치는 리스크가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먼 미래보다는 짧은 미래 한 길어봤자 한 2, 3년 정도의 즉시 전력감 선수들 그 선수들을 좀 상위 리스트에 올려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리스트를 보면 조금 투수들이 많이 분포가 맞아요.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튀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리스트도 있을 많을 수 있다. 거예요. 예, 예.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또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선 씨가 뽑아주신 리스트가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탑백 선수들 리스트랑 유사성이 더 큽니다. 저희들 것보다. 그러니까 현재 기량을 훨씬 중시하셨다는 거고, 반대로 하면 투수- 저희가 너드라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너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일반적인 리스트는 오히려 형선 씨 쪽이 좀 더 가까울 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호스트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때 선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선수, 그 선수의 소속팀, 나이, 포지션, 그리고 저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특출나게 좀 튀는 표를 줬는지, 그리고 총점 몇 명의 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 시즌 야자수 랭킹, 2024년 야자수 랭킹하고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그 랭킹이 있는 그 순위까지 뭐 그 정도를 일단 소개를 드리면서 그 각각 선수에 대해 저희가 간단한 프로필 소개,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패널별로 코멘트하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약간 랭킹쇼 느낌으로 그렇죠.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음. 좀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 그리고 음. 작년에는 탑 50 안에 들었지만 올 시즌에는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이 있다면 그 선수들을 좀 일단 리스트를 한번 조금 짧게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약간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 저희들 네. 중에 뭐 2명 정도의 표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1명의 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좀 50이 밖으로 한 60이 언저리로 떨어진 선수들 말씀드리자면 재밌는 명단들이 좀 있어요. 딜런 크루스가 있고요. 라일리 그린도 있고요. 라일리 그린은 실제로 2명의 표를 받았는데 총점이 좀 약간 밀려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잭슨 홀리데이, 알렉스 브래그먼, 쇼타임 하나가, 마르세 로주나, 블레이크 스넬, 프란버 발데즈, 딜런 시즈,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진 선수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그 형선 씨가 점수를 좀 높게 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나머지 인원들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다, 네. 너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투수를 많이 뽑아주셨어요. 투수를 많이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좀 제가 뽑은 선수들 중에서 좀 이상하게 떨어진 친구들은 쉐인 맥클라나한이라든가 로렌스 버틀러라든가 뭐 스펜서 쉘렌바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루이스 로버트, 에마뉴엘 클라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미리 스포일러 하고 가는데 저희 50인 랭킹 안에는 불펜 투수가 단 한 명도 네,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름 마이크 트라웃도 50위 안에 들지 진짜. 못했습니다. 슬프다 슬퍼. 어쩌면 네, 이렇게 됐나. 5년 전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죠. 진짜. 5년 전이었으면 1위였겠지. 5년 전이었으면 다 저희 참수예요. 참수. 참수. 근데 이제는 이런 머리로 야구를 봐? 네. 이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탑 50에 트라우스를 안 넣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이해해 생각합니다. 주실 거예요. 예, 이제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죠. 신성 모독을 이렇게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예. 슬프다 진짜. 뭐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 야자수 랭킹에는 들었는데 이번 시즌엔 아웃된 선수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전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샘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큰 틀을 보는 눈은 변하지 않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디테일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탑 20에 들어간 선수 중에 올해 아웃이 된 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 있어요. 하나 게릿 콜. 근데 여기는 좀 외부적인 요인이고 네, 부상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거고 25위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25위까지도 다 이번 시즌 랭킹에 들었어요. 근데 26위부터 마커스 세미언이 지난 시즌에 26위 받았는데 랭크 아웃됐고요. 잭 갤런 랭크 아웃됐고요. 27위. 보비셋이 지난 시즌 29위였는데 야자수 랭킹이 랭크 아웃됐고요. 적당히 못했어야지. 좀 실제 못하긴 했어. 그리고 매니 마차도도 지난 시즌 30위였는데 이번엔 표를 2개 받긴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파블로 로페즈 지난 시즌 33위였는데 랭크 아웃이 됐고, 윌 스미스 지난 시즌 34위였는데 또 어지간히 못해가지고 아웃이 됐고, 적당히 못했어야지. 아돌리스 가르시아 전년도 아, 35위 아돌리스 가르시아. 근데 이번에 랭크 아웃 됐고요. 야, 로건 웹 텍사스는 두 중심이 다 빠졌네요. 그쵸, 1년 그쵸. 사이에. 그렇죠. 로건 웹도 37위였는데 아웃이 됐고요. 호세 알투베 38위였는데 아웃이 됐고, 얀디 디아즈가 39위였는데 아웃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 좀 덧붙이자면 사실 얀디 디아즈는 지난 시즌에 뽑혔을 때도 저희 안에서도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선수예요. 전 지금 뽑힌 것도 지금 알았네요. 39인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리고 오제 알비스 전년도 40위였는데 랭크아웃 됐고요. 데빈 윌리엄스가 전년도 41위였는데 랭크아웃이 됐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그 시즌 마무리 임팩트가 좀 컸어. 아 맞아요. 사실 지난 시즌도 괜찮게 했거든요. 충분히. 근데
마무리가 좀 어메이징하게 당해버리는 어메이징하게 당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인상에서 좀 지워졌다. 그렇죠. 그리고 션 머피 전년도 42위였는데 아웃이 됐고 알렉스 브래그먼, 젠더 보가츠, 케빈 가우스먼, 루이스 아라에즈, 블레이크 스넬, 리얼 모토, 랜디 아로자레나 다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년도 35위 아래에 있던 선수들은 거의 다 아웃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 이걸 들으니까 당장 내년이 또 궁금해지네요. 이 중 몇 명이나 그러니까. 남아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뽑힌 선수들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떠오른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야자수 이번에 50위 리스트를 쭉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우리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선수들 세대 교체가 됐다, 과도기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이 리스트에서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년도 50위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선수들만 봐도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들어간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한 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중반, 많아야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닌 게 네. 이게 메이저리그 공식 랭킹이나 뭐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같은 걸 봐도 당장 전년도 23년도 이럴 때 노랭킹이던 선수들이 많아요. 올해 갑자기 음. 최상위권이나 뭐 22, 30위권에 위치한 선수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느끼는 대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음. 이제 완전히 제네레이션 하나가 뒤집어 엎어졌다. 끝나갔다. 그러니까 트라우스의 트라우스 몰락이 딱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제 00년대 후반, 10년대 초반 선수들이 이제 내려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좀 슬프네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위부터 이제 역순으로 올라갈 거고요. 일단 50위부터 보자면 애슬레틱스의 외야진입니다. 올해 나이는 이제 30이 됐고요. 준영님과 제가 투표를 해서 2표를 받았고 직전 시즌에는 순위에 들지 못했고요. 바로 브렌트 루커 선수입니다.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루커 선수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만 랭킹을 높게 준 게 아니라 공홈에서도 네, 맞아요. 나름대로 지금 탑백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6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나름 2024년 시즌에도 나름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플루크라는 인상이 강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야자수 랭킹에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스텝업 하더라고. 스텝업 확실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2, 3 시즌에도 잘했는데 2, 4 시즌은 미쳐 날뛰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43위를 준 것 같고요. 형선 씨가 29위를 줬어요. 네. 직전감에 확실히 부합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지난 시즌에 워낙 또 스텝업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0홈런 100타점을 넘기기도 했고 OPS도 0.9를 또 넘기기도 했고요. 맞아요. 올 시즌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순위를 좀 높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가 사실 꽤 극단적이에요. 그죠? 완전 그렇죠. 헤비 그 파워 히터 그리고 그렇죠. 적극적인 어프로치. 삼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진을 당해서 죽겠다. 나는 네. 그냥 죽을 각오로 휘두른다. 모든 스윙을 풀로 가져가는 선수고 네. 극단적인 풀히터기도 하고 장타력 하나만큼은 지금 리그 탑 5, 10에 들 정도로 정말 그렇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늦게 터진 선수라서 아, 맞아요. 오히려 오클랜드가 아니죠. 어슬레틱스 입장에서는 자꾸 아직도 이제 머리 남는 거예요. 입에 붙어요. 이게. 입에부터 어슬레틱스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좋아. 큰 돈 주지 않고 지금 딱 이제 연봉 조정 기간 깔끔하게 딱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어슬레틱스 팀 자체가 이제 리빌딩 중이니까 지금 이제 그 과도기의 그 중심축으로 쓰기 딱 좋은 선수란 느낌이고 삼진율 자체는 뭐 리그 최악 수준이긴 하지만 워낙에 그 컨택을 가져갔을 때 타구 질이 살벌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이번 시즌에도 나름 좋은 활약을 이어갈 거라고 믿고요. 왜 특히나 기대가 되냐면 어슬레틱스 타선이 확실히 이젠 견적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루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루커에 좀 약간 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생겼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 루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승부를 가져갈 때 또 맞아요. 마냥 까다롭게 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수예요. 뭐 브렌트 루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막 메이저리그 탑급에 이렇게 랭킹에 올라갈 만한 그런 대단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뽑아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뽑아낸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30대 맞아요. 이후에 저는 그 브렌트 루커 선수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축구 제이미 바디 선수. N년좌. 몇 년만 젊었더라면 이 얘기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거든요. 루커가 맞아요. 몇 년만 젊었더라면. 근데 당장 지난 시즌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 올해와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브렌트 루커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까지 잘할까? 근데 올해 1월인가에 연장 계약했죠? 그쵸. 5년 6천만 달러인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브렌트 루커 선수가 다음 이제 넘어가는 라스베가스 때까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까? 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왜 브렌트 루커 선수를 처음에는 별로 저평가했었냐면 오클랜드가 이렇게 잠깐 스카이로켓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기억나는 선수 뭐 세스 브라운이라든지 제킬로부터 네, 제킬로. 잘했었고. 뭐 이런 몇몇 딱 이런 프로필의 선수들이 몇 명 보였거든요. 근데 루커는 그 어슬레틱스 함정을 벗어났다. 이제 확실히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애슬레틱스가 핵심 칩으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번 시즌에 좀 제가 걸리는 건 지난 시즌에 기사 보니까 통증을 안고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팔인가 어깨인가 있어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외야로 많이 안 나왔었죠. 그쵸. 사실상 전업 지명타자로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과연 그 부상이 어떻게 작용할까? 좀 그게 좀 걸렸고 확실히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네. 본인은 랭킹에 안 넣었지만. 안 넣었지만 네. 좋은 선수인 건 맞다. 그래서 브렌트 루커 52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선수는요.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23살의 다저스 선발 투수고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선수를 이제 딱 100위에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일본의 신성 사사키 로키 선수입니다. 첫 등판은 어떻게 봤어요, 예찬 씨는? 다저스 팬이니까. 퀄리티는 좋다. 퀄리티는 좋은데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의 여부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탑 클래스 유망주 같았어요. 유망주예요. 네. 제 기준에서도 완성품은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랭킹을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50위 안에 넣긴 했는데 아니다. 제가 저랑 지금- 준영님이 안 넣었고 저랑 예찬 씨가 안 네. 넣고 나머지 두 분이 넣어주셨는데 저는 55위인가 저는 75명까지 뽑아놨거든요. 근데 전 55위인가 줬는데 왜 55위를 줬냐면 그냥 딱 기준이 그거예요. 리그 탑 투수 유망주. 맞아요. 전 잭슨 조브도 60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첫 등판을 봤을 때 얘 만약에 다저스가 아니라 육성이 좀 안 좋은 팀에 갔으면 상태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거 메이저리그 정착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다저스니까 믿는 거야. 다저스는 잘하니까. 그죠? 그래서 네. 피칭 내이 워낙 좋으니까 믿고 있기도 하고 사사키 본인도 말했어요. 난 아직 미완이다. 몸이 좋아. 몸이 네. 좋고 가진 게 워낙 좋아서 조금만 잘 만져주면 충분히 에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데뷔전을 안 봤더라면 한 50위쯤에 넣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봐가지고 약간 근데 아직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MPB를 잘 안 보거든요. 응.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스탯이라든지 어쩌다 보는 몇몇 경기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스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도쿄 시리즈 경기를 보고 나니까 약간 바비 밀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잘할 때 바비 밀러라고 하죠. 네, 좀 지난 퀄리티 시즌 말고. 좀 더 변화구가 갖춰진 바비 밀러. 그렇죠. 스플리터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투피치다 일단은. 일단은 투피치고 근데 페스티벌 구석이 워낙 좋고 스플리터 하나는 페어링만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 서드랑 잘하면은 이거는 리그 최고 수준의 밸류를 자랑할 수 있겠다. 약간 원석이다. 근데 당장 지금의 밸류만 놓고 보면 몸값이 이유가 있다. 그렇죠. 유망주 풀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 그치. 얘를 만약에 국제 FA로 막 1억 달러 이렇게 네. 야마모토처럼 지고 데려왔는데 첫 그러면 경기 좀- 그렇게 던졌으면 좀 지금 피토할 패했을 것 거야 같아요. 좀. 근데 싸게 데려왔고 유망주니까 아주 기쁘게 자기 쓰는 객관화가 거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사키가 뭐 여기 우리 네. 규진 씨 랭킹 주셨는데 높게 어때요? 높게 주셨어요. 네, 꽤 제가- 높게 줬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찬님하고 준영님은 순위에 아예 사사키를 안 넣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사키를 24위로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당히 높게 뽑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음.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아까도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투수를 볼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누적 이닝 수를 저는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키 선수는 그 일본에서 누적 이닝이 제가 찾아보니까 400 이닝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이닝을 그 아시아에서 건너온 선배 투수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비교적 혹사가 없이 넘어왔다는 야마모토 선수와 비교해봐도 이닝이 절반도 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좀 혹사를 많이 당하고 넘어왔다는 그 다르비슈 선수나 류현진 선수랑 비교를 하면 그 일본에서의 누적 이닝은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저도 좀 솔직히 다저스 소속이 아니었다면, 왜냐하면은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사키가 프런트라인 선발에서 뛰지 않아도 충분히 맞아요. 좋은 선발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에서 충분히 좀 관리를 해주고 몸을 많이 다듬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충분히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사키를 높은 순위에 뽑아봤습니다. 현재 기량보단 잠재력에 방점을 찍고 네, 그렇습니다. 높은 순위를 줬다. 좀 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네. 퓨처 밸류를 좀 더 방점을 뒀다면 더 높은 순위에 뒀을 그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는 게 좀 음.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제 생각엔 한 4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로테이션에서 기회를 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그때까지도 감을 못 잡는다거나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는 뭐 이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약간 맞아요. 롤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많아요 로키 선수. 맞아요.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마일리지가 확실히 덜 먹은 선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나이도 23살? 어리고 네. 네. 한창 이제 시작이죠 뭐.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48위 또 알아볼 건데요. 이 선수는 작년에도 순위에 들었던 선수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순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야자수 저희가 뽑은 순위는 13위,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48위를 기록을 했고요. 볼티모어의 27살 포수 애들리 러치맨입니다. 뽑은 분이 누구시죠? 제가 네, 지금 맞아요. 표를 쭉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살렸다고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이제 예찬 씨가 37위를 주셨고 네. 저랑 정현 씨가 각각 49위를 줘서 간신히 탑 5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치맨이라 저는 러치맨 지난 시즌에도 나름 좋은 랭킹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요. 약간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타격에서 조금 더 뭔가 업사이드를 보여줘야 된다. 기대치는 있는데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이대로 밸류 타격이 그대로 간다면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은 있어요. 대본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애매해졌어요. 지금 리그 넘버원 포수가 아니에요. 타격에서 일단 당장 넘버 3예요. 막말로 3는 되겠다. 3고 3 후보군도 심지어 2-3명 더 있어요.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야. 그렇죠. 데뷔 당시만 해도 3-4년 안에 무조건 넘버원 포수 될 거라고 봤던 선수가 종합 밸류를 봤을 때 넘버 3, 4까지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썩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플레이트 디서플린이라든가 그냥 절대적인 컨택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씩 우하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선수의 탤런트 자체가 맛이 갔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기본 그 하한선 하방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망할 것 같다는 인상은 아닌데 이 선수 데뷔 전만 해도 호들갑 좀 붙여서 마스크 쓴 티렉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쓴 티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수비는 잘하는데 지금 위터스 전체를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팀에 있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닌데 지금 최근 3년 페이스 그 곡선이 그렇게 막 엄청 막 그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러다가 수비 잘하는 그랜달 될 수도 있어요. 반등 한번 해야 돼. 솔직히. 전체 1번 선수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 코로나 에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스탯이. 그러니까. 20년도에 에델리러 치면은 참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쵸. 제가 에델리러 치면을 그래도 고평가를 한 입장에서 좀 쉴드를 쳐주자면 일단 레이팅이 느리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에델리러 치맨한테 아쉬운 부분은 우한에게 너무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스플릿 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플릿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스위치 계속 할 겁니까? 제가 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스위치를 계속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에델러 치맨이 공격력도 엘리트급이고요. 프레이밍도 지금은 물론 ABS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델러 치맨의 포수 능력과 프레이밍에서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아쉬운 건 공을 보내질 못하고 있다. 타율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뜬공 비율이 점점 내려가요, 에델러치맨이.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WRC 플러스도 점점 하락세를 가고 있고 뭐 서번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에델러치맨이 당장 뭐 지명타자라든지 1루수로 컨버전 할 절대 아니죠. 경우는 예.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호수에서 이미 수비가 완성이 된 네. 선수라서 그리고 이미 볼티모어라는 팀 자체가 내야가 워낙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드리 러치맨이 포수에서 어떻게든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좀 더 제가 너디한 감성으로 줬으면 저도 그냥 샷아웃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에드리 러치맨이니까 전미 유망주 1위에 가장 촉망받는 전미 최고의 포수 유망주니까 지금도 리그 최정상급 포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아직 메이저리그 공식 랭킹에는 58위에 있거든요. 맞아요.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그 약간 억가하는 쪽도 네. 실드를 치는 쪽도 납득이 가는 선수라 일단 이번 시즌이 정말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도 무너진다면 좀 저평가하게 될 것 같아요. OPS.800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네. 그때는 진짜로 탑 50 리스트 아웃이 될 수 있다. 뭐 지금 쉴드 칠 거리들이 이번에도 무너진다면 그냥 전형적인 1라운드 버스트가 되지 않을까. 버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레귤러 포수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치 대비 많이 좀 아쉬울 많이 수 있다. 슬립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치맨 얘기 정도까지 했고 다음 이제 47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7위 선수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선수는 템파베이의 21살 3루수인 주니어 카미네로 선수인데요. 직전 시즌에 야자수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순위표에도 이 선수의 이름을 볼 수가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규진님이 꽤 높은 순위를 주셨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26위 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높은 순위를 줬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하긴 했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디즈니 맞을 수 있어.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이 선수는 2003년생 선수고요. 그렇죠. 2003년생 선수 중에서 에우리 네. 페레스, 제이슨 도밍게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 선수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0타석 정도를 소화했는데요. 저는 이 선수가 제한된 샘플에서 보여준 배트 스피드나 배럴 타구 비율 그리고 하드힐 비율이 인상적이어서 꽤 높은 순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선수의 작년 배트 스피드가 77.2마일이 나왔었는데 이 배트 스피드는 그 불개주보다도 1마일 이상 빠른 메이저리그 상위 5% 이상의 배트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배럴 타구 비율도 11.8%, 하드힐 비율도 45.8%로 제한된 샘플에서도 충분히 평균 이상의 생산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서 그 높은 순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그 유망주 평가에서 이 선수가 파워를 80을 받았었는데 당연히 맞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파워는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게임 파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생으로 아주 굉장히 어린 선수이고 그렇죠. 이 템파베이가 그 카미네로 선수에게 장기적으로 3루에서 기회를 줘서 이제 코어로 성장시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아까 제가 설명한 사사키처럼 한 향후 2, 3년 안에 충분한 성장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리그에 있는 어린 그 슬러거 계열의 유망주들 중에서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선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50위 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툴뽕 유형의 유망주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툴이 뛰어난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워 일변도 느낌이 좀 있고 맞아요. 그 어프로치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감안해야 될 맞아요. 요소지만 그래서 당장 50위 안에 넣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저도 67위에 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꽤 있는 선수고 만약에 그 업사이드가 제대로 발현만 된다면 홈런왕까지도 그렇죠. 가능한 압도적인 로파로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있는 선수다. 다만 지금 단계에선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랑 준영님이랑 그때 모두를 위한 리그는 없다. 네. 이번주 방송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준영이 둘 다 카슨을 좀 더 높게 쳐줬죠. 카슨 윌리엄스 네. 그렇죠. 저도 준영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이유로 안 뽑았는데 카미네로가 자신의 롤모델로 마차도를 뽑았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약간 선수 스타일이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 측면에서 실제로 같은 3루수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 템파베이에서 약간 서비스 타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선수도 좀 스플릿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홈런의 대부분을 우한 상대로 기록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툴뽕망주 툴뽕 유망주들에게 항상 좀 걱정하는 그 내구성이 썩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부상도 네. 계속 이슈가 있었던 햄스트링 거고. 예. 이야기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뭐 레이스에서 완더 프랑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일 건 사실이고 계속 이제 밀어줄 유망주인 건 사실이지만
좀 뭔가 성장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 몇 년 정도는 좀 바가드 좀 받고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 그쵸, 선수는 이제 KBO에서 속된 말로 말하는 인상적인 선수인 건 맞고요. 저도 유망주 이제 몇 년 보면 확실히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보다. 좀, 리스키한 면이 뭐 준영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커서 좀 걱정이 됐지만 제일 메이저리그 레벨에 가까운 유망주 중엔 제일 평이 높은 유망주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그 메이저리그 현지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탑 50?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이르다고 보지만 들어간다 해도 밸류 측면에서 이상하지 않다고 맞아요. 봅니다. 피처 밸류를 높게 네. 쳐주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46위 선수를 알아볼 건데요. 47위였던 주니어 카미네로와는 나이는 이제 동갑인데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지는 못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이제 트레이닝부터 이제 나와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고요. 보스턴의 외야진인 로만 앤서니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뽑은 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3명을 뽑았는데 저랑 규진 씨랑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주신 진정현 님이 뽑아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뽑은 사람들은 다 30위권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32위, 32위, 40위 이렇게 줬는데 저는 유망주들 중에선 가장 높은 랭킹을 줬어요. 이미 이전 유망주 특집이라든가 프리시즌 특집에서도 로만 앤서니를 굉장히 몇번 높게 언급했죠. 평가를 했었고 사실 지난 시즌 중반부부터도 이미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할 정도로 가장 핫한 유망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되게 높게 보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뛰어난 그 존 설정과 그 플레이트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어요. 성숙해요. 엄청나게 성숙한데 그렇다고 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툴 평가가 2022년 이후로 매년 리포트가 종합 그레이드가 5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맞아요. 결국 65그레이드를 받았어요. 맞아요. BA 전체 1위. 그러니까 모든 툴이 다 50 이상이에요. 음, 정말 육각형이고 빠지는 게 없어요. 네, 좋은 선수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괜히 재수 안 붙으니까 보스턴 팬들은 짜증 낼 수도 있는데 강화 버전 앤드류 베닌텐디. 근데- 못 묻겠는데 이거. 근데 프라임 기준 앤드류 베닌텐디에서 강화된 느낌이라면은 거의 WR5에서 6 정도 되는 플레이어예요. 그렇죠. 예, 앤드류 베닌텐디가 잘했을 때는 나름 레귤러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거기서 모든 툴에 5그레이드씩 그레이드가 5씩 더 붙는다 치면 올스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탑 유망주들로 뽑히는 그 친구들 중에 가장 플로어도 높고 업사이드도 탑 3에 든다고 보는 완전체 유망주라고 보기 때문에 2025년 버전의 잭슨 추리오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추리오에 가까운 수준의 하이브를 점점 받고 있고 보스턴에서도 좀 로스터 상황에 따라서 바로 올해 올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개막전 로스터 포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밸류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장기 밸류 측면에서는 만약에 피크를 제대로 실현을 시킬 수 있다면 업사이드 기준으로 리그 탑 10에서 24위 플레이어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전 당장 32 정도에 넣는다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준영님과 똑같은 순위로 로만 앤서니를 뽑았는데 뭐 그냥 저도 그냥 간단하게 준영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3주 전에 유망주 탑백 방송을 했을 때도 이제 2위로 소개가 됐던 선수고요. 맞아요. 그 사사키 이리가 누구였나요? 사사키 네. 사사키 선수에 이은 전체 2위 유망주였고요. 마이너에서도 타격은 이미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준영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마 개막 엔트리부터 이 선수를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느 정도 서비스 타임 조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잘하면 올해 후반기 정도부터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까요? 뭐 예찬님도 하실 안 말씀 뽑은 이유를 해야 있으시죠? 되나요, 제가? 딱히 비슷하지 않을까요? 카미네로랑? 카미네로 49위 주셨는데 여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약간. 아, 맞죠. 근데 저는 카미네로보다 로만앤서니 같은 선수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왜 랭킹은 안 들어왔어? 메이저 레드가 아니니까? 아직 레디가 아니라서. 그냥 저는 로만앤서니를 안 주면 딱 하나예요. 아직 안 까봤다. 아 까봐야 한다? 네, 까봐야 한다. 카미네로는 어쨌든 까봤고 네. 장점을 보여줬으니까 까보긴 했고 대충 메이저리그 레벨에서의 툴을 봤는데 네. 로만앤서니는 아직 메이저리그 레벨에서의 툴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오케이. 피처- 만약에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준 그 툴을 메이저리그에서 그대로 환산시켜서 좀 보여준다면 전 그럼 바로 30위권으로 가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46위 로만 앤서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45위로 가겠습니다. 워싱턴의 유격수 CJ 에이브럼스인데요. 직전 시즌에 처음으로 20-20을 달성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힐제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전희재 PD가 워싱턴 팬인데 네. 에이브람스보다 우드랑 고어를 훨씬 좋아합니다. 왠지 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음해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좋은 선수인데. 5명 생각해요. 5명 중에 이제 3분이 뽑아주셨는데 뽑은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정현님이 높게 뽑아주셨네요. 정현님은 이 선수 툴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그건 그러니까 맞죠. 저도 거긴 동의해요. 네. 툴도 그렇고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분이 그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고 뭐 운동 능력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큰 부상 이력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좋게 평가해야죠. 안목했고 어쨌든 유격수 미드인필드를 보고는 있다. 근데 보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서가 많이 붙네요. 그래서 단서가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 선수의 업사이드가 꽤 높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당장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명과 암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업사이드도 보여줬어요. 전반기 때 그 미친 듯한 페이스, 진짜 투타란다 그 공수에서 그래도 수비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타격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뛰어난 활약 보여줬는데 7월인가 8월인가 후반기 들어서부터는 모든 게 다 나락으로 가버렸죠. 예, 수비도 작살이 나버리고 타격도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사실상 전반기 후반기는 완전히 지킬과 하이드 수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 카지노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워크식 이슈도 불거지고 팀에서도 이제 징계성 그 마이너리그 옵션을 해버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모로 진짜 다이나믹한 시즌을 겪었는데 이 선수는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세번트 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알 겁니다. 툴은 좋은데 그게 아직 발현이 안 된 선수예요. 맞아요. 타구를 세게 때려내질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홈런이 나오거나 장타가 나오는 타구들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맥스 이비도 잘 찍히고 맞죠. 다 좋은데 어프로치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선수고 컨택이 아직 불안한 선수고 장타를 일관되게 뽑아낼 정도로 제가 여러 리포트라든가 뭐 영상을 기사를 봤는데 현지에서도 메카닉적으로도 흔들림이 있다. 아직 완성된 선수는 아니고 갈 길이 많이 멀다. 지난 시즌 성적은 약간 좀 운이 따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한 리빌딩 팀의 코어로 삼기에는 충분한 툴과 탤런트 총합을 보유하고는 있다. 근데 가장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수비 포지션. 지금 같은 유격수 수비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숏 못 봐요. 당연하죠. 예, 절대 못 봐요. 전반기 때 잠깐 괜찮았나 싶었는데 시즌 치러 가면서 폼이 뽀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뭐 네. 어깨라든가 뭐 더블 플레이 피벗 동작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글로버기라든가 푸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후반기에는 진짜 끔찍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그 최악의 유격수 중 하나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구 안 되면은 포지션 이동도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에이브람스에게 표를 주긴 했는데 이거 내려가는 표예요. 약간 오케이. 그 레이팅에서 좀 그 더쇼 같은 거 해보시면 알 텐데 오버롤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지금 내려가는 표로 제가 44위를 줬는데 저는 근데 원래는 CJ 에이브람스가 막 체이스 레이트라든지 타구 속도나 뭐 발사각 이런 데서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장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무너졌다는 게 뭐 전반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 호타춘 쪽의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홈런도 2자릿수, 도루도 2자릿수 하기도 하고. 근데 뭐 파워도 갖췄고 스피드도 갖췄고 아직 젊고 확실히 뭐 실링이라든지 업사이드가 보이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좀 말씀하신 대로 발현을 못하는 감이 있죠. 근데 아직 어리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 발현을 하는데 촉매가 되는 것도 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CJ 브람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향 곡성을 그린다면 그리고 뭐 전반기 후반기 차이를 뭐 후반기에 좀 떨어지는 게 후반기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구단 자체에 견제할 만한 선수가 CJ 브람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 기량이 그리고 CJ 브람스가 당장 작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작년도 그렇고 좀 후반기에 떨어진 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지 못하면 뭐
다음 시즌은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차타웃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4 시즌 전반기는 타격 지표 전반적으로 다 향상이 됐고 맞아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반기 페이스, 그 퀄리티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다음 시즌은 더 랭킹이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일단 후반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이슈들은 좀 실망이 분명히 컸어요. 아쉽다. 그래서 확실히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한데 25살이거든요. 다음 이제 시즌. 아예 어리다고 할 수 그렇죠. 없어요. 이제는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시즌이라서 워싱턴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 에이브람스의 활약을 기준으로 이 선수를 코어로 삼을지 아니면 그냥 스탑캡으로 삼을지 약간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셔널스도 달릴 때가 됐어요. 맞아요. 이제 로스터 갖춰지고 네, 있기 때문에. 갖춰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에이브람스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5위인 에이브럼스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3명이 골라주신 선수입니다. 44위로 선정된 필라델피아 유격수 트레이 터너 선수인데요. 작년에는 18위에 올랐었는데 좀 순위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규진님이 좀 높게 순위를 또 주셨는데 트레이 터너를 높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 제가 높은 순위를 줘서 들어온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높은 순위로 뽑은 덕분에 터너가 44위가 되었습니다. 터너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당연히 다 아시는 선수겠지만 간단하게 선수 소개를 드리면 일단 92년생이고요. 이제 필라델피아와 맺은 11년 3억 달러 계약에 3년 차를 올해 맞이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제가 일단 높게 평가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스프린트 스피드가 상위 5%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3년도에는 OPS가 0.8 밑으로도 떨어졌고 지난해 반등이 잠깐 있긴 했지만 2021년도랑 비교해보면 OPS가 또 0.1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이제 햄스트링 부상까지 당하면서 출장 경기도 12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점점 에이징 커브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평가를 준 이유는 아직까지는 좌완상대 OPS도 0.9 가까이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스프린트 스피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상만 없다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 터너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수준급 타격 능력에 최상급 주루 능력을 가지고 수비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충분히 타선에서 업사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카미네로나 사사키랑은 조금 반대로 이제 앞으로 한 1, 2년 길면 한 2, 3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격수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터너에 대해서는 저희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규진 씨가 얘기해주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큰 틀에서는 들어맞고 다만 지난 시즌 대비 야자수 랭킹이라든가 뭐 공홈 랭킹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연스러워요. 에이징 커브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특출나게 야구를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크에서 떨어지면서 타구 속도 떨어지고 있고 뭐 스프린트 스피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고 파워 우하향 그리고 있고 근데 그게 막 과격하게 진짜 확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라 뭐 필라델피아가 11년 계약을 맺은 건 좀 유감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프라임 이어가 한 2, 3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메이저리그 탑백에 충분히 들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슈퍼스타에서 올스타로 올스타에서 레귤러 수익권 레귤러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느낌인 거라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프로필은 메이저리그 보시는 팬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아요. 예, 다 아는 선수라서 굳이 뭐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좋은 커리어 보내고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선수 생활 황혼기로 가고 있는데 만만하게 내려오길 바랍니다. 예, 가지고 있는 툴들은 기본적인 틀은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가장 먼저 떨어지지 않았던 파워툴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잔존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홈런도 그래도 뭐 21개 쳐주고 뭐 선구나 뭐 주루야 뭐 주루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리고 애초에 안 뛰기도 하잖아요. 잘 안 뛰죠. 당장 지난 시즌에 20-20에 도루가 부족해서 못 채웠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터너는 그냥 잘한다.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잘하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하향 곡선이다.
뭐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야구를 그냥 잘하는 선수다. 근데 뭐 11년 계약이 유감입니다. 그건 뭐 이제 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도 언젠가 한 번 더 역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뭐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00 야자수를 꽤 오래전부터 했고 그 시즌 프리뷰 같은 게 꽤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쭉 들어보시면 터너 얘기는 항상 했을 거예요. 내러티브가 조금씩 변해요. 얘는 슈퍼스타다. 과소평가된 슈퍼스타다. 얘는 올스타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이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얘는 좋은 선수다. 초반부터 말했잖아요. 10년대 후 선수들의 퇴장. 거기에 엑설런트에서 그레이스로, 그레이스에서 굿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거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트레이 터너 선수까지 봤고요. 이제부터는 5명 중에 4분이 뽑아주신 선수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43위 선수는 저 빼고 다 뽑으셨더라고요. 네. 예. 애틀랜타의 24살 외야수 마이클 해리스 2세인데요. 저는 이 선수가 타격 성적이 22년 데뷔한 이후로 좀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서 순위를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마이클 해리스 2세 이 선수의 그런 장점 같은 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리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5툴 언급이 되는, 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 보지만 나름 괜찮은 그런 밸류를 자랑하는 외야수고, 저는 이 선수 막 엄청 호들갑 떨면서 잘했던 그 데뷔 시즌이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막 엄청나게 높게 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센세이셔널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리드한 리그 수비권의 중견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비가 일단 되게 맛이 좋고요. 주루도 사실이죠. 뭐 괜찮고 타격에서도 밸류 평균 이상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5툴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그 툴 각각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이 아닐 뿐이지. 좀 작은 육각형이에요. 좀 작은 육각형. 근데 어쨌든 육각형은 육각형이고 특별히 찌그러진 부분이 없으니까 팀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사실 전 지난 시즌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햄스트링 부상이 부상도 있었고, 바비비라든가 뭐 타구 프로필 대비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타격 자체를 못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하드hit도 잘 뽑아냈고 삼진도 당하던 만큼 당했고, 원래 볼넷을 많이 얻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런치앵글 같은 것도 뭐 오히려 그 7도 8도 선으로 본인의 이제 라인 드라이브 딱 생산하는 맞아요. 수준에서 딱 잘 유지를 해줬고, 오히려 최대 타구 속도는 올라왔고 신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리그 정상급이죠. 예, 아주 잘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모난데 없는 아주 좋은 되게 공격적인 타격 스타일의 외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인 그런 느낌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프리스윙어 계열의 그런 느낌.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외야 버전 바에즈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에요. 그거 잘할 때 바에즈는 분명히 올 시카고 테니까. 컵스의 바이즈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더 좁혀지려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되게 솔리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야 버전 조금 더 그나마 좀 더 정제된 버전의 외야 바에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받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 하나고 20-20에 노려볼 만한 선수고. 근데 파워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좀 관건이긴 하네요. 그게 좀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진 툴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일단 뽑히는 스탯이 이쁘잖아요. 예쁘죠. 네. 슬래시 라인만 봐도 뭐 2할 8푼에다가 3, 5 OPS 점프를 넘어가는 딱 아름다운 스탯. 중견수잖아요. 뭐 그리고 이번 시즌 부상만 안 당한다면 당연히 정상급 레벨에 남아있을 선수고. 맞아요. 근데 다른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만큼의 매력은 없다. 업사이드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를 다 그렇게 높게 주지는 않으신 것 같고. 정현 씨가 그나마 36인가 주면서 좀 높게 줬는데, 이분 뭐 툴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툴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 약간 제 기준에서는 엘리트 레벨로 가는 엘리트 외야의 수문장 느낌이에요.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해리스보다 잘하거나 업사이드가 또 높으면 엘리트로 갈 수 있고, 해리스를 이기지 못하면 엘리트가 되지 못해요. 그냥 커먼 레귤러예요. 그러면. 커먼 레귤러, 올스타 느낌. 올스타 약간 안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 딱 그 기준선을 정해주는 그런 선수 같다. 근데 여전히 나이가 이제 25살 들어가고 맞아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몸값도 싸고요. 그렇죠. 해자죠, 해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2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42위네요. 그렇죠. 이제 42위죠. 42위 이제 선수 알아볼 건데 이 선수도 저 빼고 다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표 정리된 걸 보고 이제 이 선수를 이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투표를 넣었어야 됐는데 빼먹은 게 아닌가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네. 그 정도로 저는 이 선수 역시 또 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애틀의 선발 투수 27살의 조지 커비 선수입니다. 첫 투수네요. 예, 그렇죠. 첫 투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커비가 가진 툴은 리그 최고 탑5 에이스가 될 만한 선수라고 보는데 이 선수의 그 가진 투구들의 엑세큐션이 좀 아쉬워요. 그 좋은 커맨드와 그 페스티볼 뭐 쉐입과 뭐 여러 가지 세컨더리들을 가지고 왜 이것밖에 못 하는지 애가 소심한가? 아니면 시애틀에서 이 선수를 그렇게 디자인한 건가 모르겠는데 더 잘할 수 있는 투수라고 항상 생각이 되는데 네. 기대 대비 조금씩 아쉬운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근데 약간 저는 커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해리스 얘기했잖아요. 약간 투수 버전 해리스 느낌도 좀 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육각형이 분명히 더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프로치 측면이라든가 디자인 측면에서 뭔가 좀 한 틱씩 부족한 느낌이라 그 엘리트로 가는 딱 그 수문장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딱 기본기 탄탄한 선발 투수인데요. 저도 커비가 항상 정말 항상 잠재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볼넷을 안 주고요. 그쵸. 근데 삼진을 못 잡아요. 저는 얘는 오히려 볼넷을 지금보다 좀 더 주는 게 네.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네. 티모바일 파크에서의 이런 프로필은 전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평균 자책점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FIP보다 낫다는 것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요. 뭐 퀄리티 스타트를 그러니까 꾸준한 선수예요. 딱 메이저리그 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발 프로필인데 저는 근데 약간 투구의 구성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레퍼토리의 그 비율, 구사 비율을 레퍼토리 믹싱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삼진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스플리터 같은 걸 좀 더 네. 던져라. 맞아요. 아싸리? 스플리터를 요즘 스플리터가 좀 메이저리그에서 핫하지 않습니까? 나름 핫하죠. 네, 스위퍼 다음으로 넘어온 웨이브가 스플리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즘 봤을 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선수들을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고 있지 않나. 이제 재팬 스플리터를. 그래서 커비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딱 60 정도 같아요. 그레이드로 따지면 60.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65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한 번 더 알을 깨면 네, 그 깰 만한 알이 알을 분명히 있다. 깨면 65, 70이고 못 깨면 딱 이 정도. 그리고 나이가 이제 27이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아직은 일단 마일리지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술 마일리지 없어서 좀 고평가될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선수도 딱 투수 엘리트 수문장.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틱만 뭔가 좀 만져주면은 디자인을 조금 갖다 대면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넷을 조금 더 감수하는 방향으로 투구 레퍼토리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줘요. 이게 볼넷을 너무 안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분명히 헛스윙을 더 유도할 만한 스토프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더 다 뭔가 건덕지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안전하게 가는 느낌이라 뭐 어쨌든 근데 지금의 성적만 유지해도 엘리트죠. 니어 엘리트니까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42위였던 시애틀의 조지 커비 선수 만나봤고요. 다음은 준영님에게는 좀 애증의 선수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힘들게 재계약에 성공한 뉴욕 매치의 일루수 피트 알론소 선수인데요. 규진님 빼고 나머지 네 분이 다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의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뺀 이유. 뺀 이유부터. 네, 사실 알론소가 뭐 저도 사실 이게 빼는 게 맞나 싶긴 했는데 뭐 보니까 다들 엄청 높은 순위로 뽑지는 않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40위권. 같긴 한데 어쨌든 알론소가 작년 겨울이죠. 재작년 겨울에 매치에 7년 뭐 한 1억 5,8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였으면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론소를 순위에 넣지 않은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성적 하락이 저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입니다. 알론소가 지난해 162경기 정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데뷔 처음으로 OPS가 0.8을 넘지 못했고요. 지난해에도 당연히 이제 물론 34개의 홈런을 기록하긴 했지만 장타율도 엄청 떨어졌고
이 땅볼 비율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심지어 이제 작년에는 슬라이더에 엄청나게 큰 약점을 보이면서 삼진율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메이저리그를 봤을 때부터 알론소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득점권에서 잘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득점권에서의 성적 또한 이제 2022년에는 OPS가 1.1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이 득점권 OPS가 0.8 밑으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론소 자체가 뭐 다른 엘리트 1루수인 뭐 프레디 프리먼이나 뭐 매돌슨 같은 선수들에 비해서 수비나 주루에서도 크게 뛰어나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한 향후 2, 3년 안에 뭔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갈포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알론소를 순위에 뽑지 않았습니다. 2, 3년 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공갈포였어요.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저는 알론소에 대해 항상 느꼈던 게 너무 견적이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 신체만 멀쩡하다면 망가질 우려가 없고 그 대신 업사이드를 뭐 엄청나게 기대할 건 아니고 전형적인 그 파워 히팅 일루수 홈런 3, 40개 정도 때려주는 OPS .800대 초중반 찍어주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이런 견적이 선다는 게 사실 팀 타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뇌 비우고 클린업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꾸준한 선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 야자수에도 31위를 받았고 공홈에서도 메이저리그 공홈 랭킹에서도 49위를 받았는데 딱히 뭐 저는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알론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땅볼 비율이 커리어 하이 찍었고 특히나 이제 슬라이더 대처가 중간에 좀 망가지면서 삼진 그 해당 구종에 대한 삼진 비율이 유난히 좀 높게 튀기도 맞아요. 했고 뭐 득점권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지표긴 한데 어쨌든 뭐 거슬린다면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리어 로우에 가까운 성적이었던 건 맞는데 세부 프로필 뜯어보면은 그냥 신체 능력이 하락했다는 징조는 없고 그냥 좀 월 단위로 좀 오락가락한 느낌이 강해서 뭐 다음 시즌에 딱 그 느낌이에요. 올해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올해 부진했던 그 2, 3주 각 구간이 만약에 평년대로 돌아온다 치면은 그냥 우리가 알던 알론소예요. 다를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냥 견적 나오고 어떤 선수인지 다 알고 심지어 이번에 매치랑 계약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상황에 버프를 받아서 싸게 잡아놨으니까 잘 2년 정도 뛰고 이제 헤어지든가 재계약을 하든가 하자. 저는 리그 탑 50에 들어간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40위권 후반에 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알론소 건강한 게 마음에 들고요. 맞아요. 뭐 거의 전 경기 다 나오지 않나요? 알론소는 커리어 내내? 데뷔 이래로 장기 부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거의 다 나왔던 것 같고. 이 선수가 몸이 되게 단단한 선수라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한번 뭐 달리다가 접질린 적이 있었는데 2경기 쉬고 바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몸이 되게 단단한 선수라 뭐 그거는 마음에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 시즌 커리어 로우라고는 하지만 전 플로어를 그 정도 플로어면 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뭐 알론소의 나이를 따져봤을 때 전 그리고 알론소가 항상 신기했던 게 왜 저런 타격 어프로치를 가져가는데 컨택이 안 될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파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거의 80 가까운 파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컨택이 안 나오는 타자들은 뭐 극단적으로 당겨친다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허리 비틀어서 막 밀어치고 막 이런 선수들이 보통 이런 프로필이 나오는데 얘는 그 슬러거 프로필 치고는 생각보다 전혀 아니에요. 예, 미드로도 네. 보내고 스프레이도 하고 하는 선수라. 네, 스프레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프로필 대비. 예, 네, 프로필 대비. 그래서 약간 저는 엔카나시온 느낌이 나요. 에드윈 엔카나시온. 좋죠. 그 정도면. 예. 에드윈 엔카나시온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라이언 하워드 되겠다. 예, 컨택을 좀 파방을 좀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오히려 타율이 아니에요. 홈런이 덜 나온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냥 네. 그러니까 컨택이 안 되는데 네. 선구는 살아있거든요. 선구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좀만 더 잘 치면 될 것 같은데. 장타가 더 나와야 돼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운딩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할 4푼 타율은 전혀 안 거슬렸어. 지난 시즌. 원래 저도 2할 7푼 친 그 커리어 하이 시즌이 2할 7푼이었는데 그거 안 나온다고 보고 그냥 운이었고 그거는 저는 알론소는 언제나 2할 4푼, 2할 5푼 타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출 갭이 1할 이상 나도 1할 되는데. 이상 나면 되니까.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시즌에 알론소한테 불만이었던 건 홈런이 34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율은 2할 4푼 쳐도 되니까 홈런 40개 치라고 그냥 약간 먼시처럼만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그럼 돼요. 네. 네, 그래서
알론소는 뭐 매치 팬분들이 사랑하는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탑 레벨에 있는 일루수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계약이 어떻게 될지. 어차피 리스크가 없는 계약이라 플레이 옵션도 걸려 있고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론소 본인 말고 모두가 만족할 거예요. 사실상 FA 재수 느낌의 계약인 거라 재수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예, 매치 팬들도 그럼 기쁘게 보내주든가 잡든가 할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선수예요. 넘어가시죠. 네, 이제 42 선수 알아볼 건데요. 이 선수는 이 탑 50 중에서 유의하게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무려 2009년 1라운더 픽으로 뽑혔던 선수인데요. 올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활약을 앞두고 있는 선발 투수 잭 휠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정현님 빼고 다 이제 뽑아주셨는데 잭 휠러의 장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해자계약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킬러 장점이요? 그냥 공을 잘 던진다. 공을 잘 던지는 게 완성형 그렇죠. 투수다. 네. 나이 많은 거 말고는 모든 게 완벽하죠. 완벽해요. 이 선수가 25이었으면 지금 탑 20에 들었어요. 탑 사이- 20이 어디야? 탑 10에 들었겠다. 그러니까 에런 놀라와 잭 킬러를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모두가 에런 놀라를 골랐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에런 놀라와 잭 킬러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했을 때 에런 놀라는 에런 놀라 본인도 안 고를걸요? 무조건 잭 휠러로. 무조건이지. 사이 영상을 한 번도 못한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이게 맞습니다. 2위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위를 했고 작년에 2위였죠. 2021년에 이제 코빈 번스한테도 밀려서 2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가을 야구에서도 굉장히 잘 던지잖아요. 맞아요. 휠러 선수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나이가 이게 계약이 2년인가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과연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선수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작년 기록이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네요. 그러니까 16승 7패에 2.57 대단합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 지난 5년간 큰 부상 없이 물론 2022년에 조금 약간 이슈가 있긴 했지만 2020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5년간 이닝 꾸준히 190이닝 먹어주고 맞아요. 있고 한 번 빼고 뭐 코로나 시즌 제외하고는 그리고 항상 2점대 평균 자책점 아니면 뭐 진짜 튀는 시즌에야 3점대 초중반 찍어주고 삼진 잘 잡고 볼넷 안정적으로 딱 유지하고 있고 볼넷을 좀 주긴 해요. 주긴 하는데 맞죠. 이 선수 레퍼토리 안에 볼넷을 안 주는 선택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계열의 파워피처이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네. 그리고 각각 피치 밸류 뭐 포심, 싱커, 스위퍼, 커브 던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이런 커터로 던지는 걸로 아는데 각각의 피치 완성도나 디자인도 진짜 지금 리그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수고 그렇죠. 에이스입니다. 그냥 에이스예요. 이거 힐러 투구 몇 번 보시는 본 분들이라면 그냥 얘는 에이스구나. 얘는 그냥 엘리트구나. 그냥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메이저 리그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완성도와 업사이드를 자랑하는 최고의 투수 중 하나입니다. 나이 말고 완벽한 선수고. 나이 빼면 완벽해요. 네. 그리고 네. 뭐 지난 5년간 언더3 평균 자책점 기록하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맞아요. 5명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 한 명이기도 하고. 전 그리고 휠러가 정말 대단한 건 전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휠러가. 왜냐면 저는 휠러가 좀 더 세퍼레이션 다듬으면 삼진율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오히려 더 여기서 네. 지금 커리어 K9이 9점 몇으로 알고 있는데 음. 지금 뭐 KBB도 거의 20%가 넘기고 있고요. 지금 4년인가 5년 연속으로 뭐 필리스의 구단 자체도 받쳐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득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비도 그렇고. 수비는 좀 아니다. 수비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이닝도 꾸준하게 그 나이에 먹어준 선수고요. 부상 없이. 지난 시즌 200이닝 넘겼죠. 그래서 팔이 버텨준다면 꾸준히 정상급에 있을 선수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뭐 음. 건재해서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지금 신승급 올라오는 투수들한테 밀릴 수는 있어도 본인이 무너지기는 힘들 것 같다. 이 랭킹에서 필러가 이 투수들 중에 좀 비교적 하위에 뽑힌 40위에 뽑힌 이유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요. 그냥 그거 이유 딱 하나예요. 네. 그냥 당장의 투구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후에 언급할 다른 어린 투수들보다 위에 있으면 위에 있었지 아래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야속하다. 나이가 많은 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엘리트 투수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 딱 좀 더 건강한 열합한 커쇼 같아요. 딱 지금. 오케이. 지금 커쇼도 나올 땐 잘하거든요. 못 나와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2부터 50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난 선수들 탑 선수들은 저희가 설명 길게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렇죠.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아래쪽이 설명이 필요하지. 네, 39위 선수는요. 작년 서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이제 도쿄 시리즈 피칭을 보여줬던 다저스의 선발 투수 야마모토 선수입니다. 정현님 빼고 나머지 네 분이 다 이 야마모토를 픽을 해주셨는데 선정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혐한인가? 왜 한국에선 못하고 일본에선 잘해? 맞을지도. 자기 집에 가서 하니까 편해서 그런가? 아무튼 친이라네. 참 해야지. 어린 투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좀 완성도가 높아요. 맞아요. 참 완성도가 완성형이에요. 높고 정말 일본 향이 느껴지면서도 메이저 리그에 잘 이식이 된 느낌이에요. 진짜 딱 다나카 보는 것 같아요. 딱 다나카 느낌도 맞습니다. 있고 맞아요. 다나카, 예. 그러니까 이 선수 레퍼토리가 참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포심 스플릿 커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변화,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 존의 위아래를 쓰는 확실해요. 선수인데 확실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히트맵이 안 겹쳐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고 그 구사가 아주 완성도 있게 모난 부분 없이 딱 떨어지게 잘 됩니다. 그래서 참 저점이 높고 제 기준에서는 상 업사이드가 엄청 높은 투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그렇죠. 사이영 레벨의 그 업사이드를 자랑하는 투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무리 이 선수가 나이가 먹고 프라임에 들어간다 해도 사이영 타는 요시노부는 안 그려지는데 망가지는 케이스도 안 그려져요. 그냥 딱 다나카예요. 다나카예요. 딱 다나카예요. 깔끔해요. 딱 일단 떨어지는 투수. 진짜 계산이 서는 투수죠. 메이저 구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가을 야구나 정규 시즌에서나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뭐 볼넷 삼진도 특히 튀는 거 없이 잘 잡아주고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승리를 벌어다주는 투수다. 전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투손 것 같아요. 타타네. 예. 이게 투손 타타가 안 좋다기보다는 좀 올드한 지표긴 한데요. 네. 이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선수를 말할 때는 딱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승리를 벌어다줄 수 있는 계산되는 투수다. 네. 딱 올드 스쿨이죠. 좋은 투수예요. 네, 이런 선수 한 명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전 마음에 듭니다. 지난 시즌 서울 시리즈 빼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그 시즌 초에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뭐 부상도 있었던 예, 거 그쵸. 보니까. 예, 그때 정상 몇 컨디션이 경기 아니었던 것 등판을 제외하고 나니까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2점대 네네. 후반인가. 그래서 견적이 서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그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 혜택과 페널티를 둘 다 안 왔던 것 같아. 본인의 약간 몸 관리 측면이라든가 어떤 약간 어색함 측면에서 약간 좀 슬럼프가 있었다면 반대로 이 선수의 그 패스트볼 스플리터 조합이 사실 최근에 이제 스플리터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막 엄청 대중적이었던 그런 조합이나 그 래퍼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10년대, 20년대로 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도 어느 정도 받았고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스플리터가 나름대로 좀 다시 살짝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헤쳐나가느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선수가 에이스의 말석인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이제 투수예요. 리그 정상급 1선발의 말석, 그쵸, 리그 정상급 2선발의 최고. 그쵸.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음. 계산이 서는 오히려 약간 재미가 없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선수 한 명쯤은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약간 TMI이긴 하지만 저는 작년에 고척돔에서 이 선수 선발 경기를 직접 보러 갔었거든요. 저도 1, 2선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이제 도쿄 시리즈 이제 1차전 선발로 나왔을 때 이제 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선수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잘 던지는 거 보니까 괜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좀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인생의 속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39위 야마모토 선수를 봤고요. 38위는 미러키의 윌리엄 콘트레라스 선수인데요. 예찬님이 순위를 좀 높게 주셨습니다. 저도 높게 줬고 네. 좋은 선수죠. 지금 가장 정상급 포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리그 최정상, 넘버원 포수라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쵸. 콘트라스 형제가 있잖아요. 윌리엄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예, 사실 네 말씀해 주시죠. 형 콘트레라스는 이제 포수를 안 하기로 네, 했죠. 맞습니다. 일루수로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선수를 안 뽑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저도 아까 형선님께서 그 컵이 안 뽑은 거 왜 그랬나 싶었다고 말씀하신 거 까먹었구나. 저도 어떻게 놓칠 수 있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윌콘을 안 뽑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열심히 이유를 찾아봤는데 합리화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러치맨
그 또 저는 순위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쵸, 저는 그쵸. 여기 탑 50에 포수를 아예 안 뽑았는데 음. 저는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 그 롱런 하기가 힘들다고 맞아요. 생각을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서 막 뭐 부상에도 너무 쉽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포지션이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형콘처럼 이제 윌리엄 콘트레라스도 과연 언제까지 이런 포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요게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죠. 정상급 정상급 선수는 맞는데요. 정상급 포수인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수비적으로는 사실 네. 평균 이하, 평균 언저리 간신히 걸치죠. 뭐 프레이밍이 나락을 갔더라고요 작년에.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 타격 툴이 좋죠. 타격 툴을 빼놓을 수 WRC 플러스 130 이상을 찍어주는 포수인데 지금 애틀란타 브레이버스가 콘트레라스를 보내고 셔머필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작년에 내셔널리그 MVP 캔디데이트기도 했죠. 5위인가 4위인가 한 걸로 알고 음. 있는데 뭐 수비 지표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타격 지표가요. 뭐 그냥 정상급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최고예요. LB 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규정 타석 이상 채운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선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방금 저희가 말한 대로 포수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그 윌리엄 콘트레라스 선수 자체의 가치가 엄청 높다. 뭐 나중에 뭐 지명타자나 1루 컨버전을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고 그리고 수비를 아예 못 봐줄 건 아니에요. 뭐 조나하임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아니에요. 마스크 써도 네. 무방해요. 아직은 수비가 리그에서 뛸 레귤러 플레이어 정도는 되기 때문에 평균 걸쳐요. 모든 영역이. 네, 블로킹도, 프레이밍도, 팝타임도 다 평균은 됩니다. 평균의 포수와 최고의 야수. 음. 뭐 그러면 안 뽑을 이유가 없죠. 타격 측면에서는 거의 탈포수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장타라든가 개피팅 뭐 여러 가지 지표 다 보면은 참 일루스로 간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넘치는 수준인데 그리고- 포수로 하면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웃긴 게 이 선수 잘 뛰어요. 맞아요. 다리가 빠르더라고. 스프린트 스피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스피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포수라는 이미지로 하면은 무조건 그냥 거북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포수 감안하면은 괜찮게 뛰는 편이에요. 약간 박세영 느낌인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느낌. 좀 타격 많이 좋은 박스. 타격 많이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 타격적인 프로필도 되게 완성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붕붕이 계열 절대 아니고 아까도 맞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프로치 나름대로 잘 세련되게 잘 잡아가는 선수고 특정 구종에 대한 약점 딱히 없고 그다음에 하드잇 양산 잘 해내고 있고 컨택 되게 안정된 선수고 그러니까 타격으로 치면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특별히 타격만 빠진 데 없어. 놓고 네. 봐도 정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더 올라갈 업사이드도 있어 보이고 타자로서는 아마 규진님이 안 까먹으셨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42 연재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 뭐 다음 시즌에 이제 프라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수비 좀 많이 좀 저평가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데뷔 때보다 훨씬 좋아진 거라. 맞아요. 데뷔 때는 볼 그게 수준이 아니었어요. 포수가 아니야. 네, 데뷔 근데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레귤러가 됐어요. 네,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다. 이렇게 앞으로가 더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선수고 맞습니다. 더 높은 순위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8위였던 윌리엄 콘트레라스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37위는 피츠버그의 유격수 겸 외야수 오닐 크루즈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저 빼고 다 고르셨는데 저는 일단은 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닐 크루즈 선수를 뽑지는 않았고요. 충분히 다른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이제 세 분은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이 선수를 넣게 되셨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26이네요. 그러니까 참 실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제 유격수 아니죠. 이제는 중견으로 넘어갔죠. 외야로 가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제일 높게 줬는데 30이 줬거든요. 저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다 30위권 비슷하게 갔어요. 네, 비슷하게 갔는데 그냥 결국에 하나로 기결이 돼요. 이 선수 랭킹이 높은 이유는 툴이에요. 그냥. 자, 이 투뽕이라는 게 이게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는 드디어 그 툴뽕이 50% 정도는 발현이 된 것 같아. 좀 터졌어요. 이젠 봐줄만 한 수준으로 됐어요. 일단 메이저리그 레귤러급은 된 것 같아. 업사이드가 더 어디까지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20-20 했죠. 일단 지난 시즌에.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타율도 2할 오픈 9리 나름대로 안정이 됐고 이 선수 세번트 들어가면은
진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상충하고 있어요. 맞아요. 공을 맞추는 세계선의 오닐 크루즈는 MVP예요. 맞추면 맞아요. 일관되게 맞출 수 있으면 얘는 그냥 저지야. 못 맞춰. 갈로야. 그게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선수가 후반기에 폼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구간을 보면 미니 저지에 가까웠어요. 진짜로 발빠른. 맞아요. 굉장히 프로필 잘 찍혔고 타구 프로필 진짜로 리그 최정상급. 그냥 뭐 타구 속도, 런치 앵글, 뭐 배럴 뭐 그냥 말도 안 돼. 근데 안 찍히던 5월인가 뭐 초중반의 구간 보면은 얘는 그냥 갈로도 못 돼. 끔찍한 거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야. 그래서 어떤 게 이 선수의 진짜 버전일지는 앞으로 이제 봐야 한다. 근데 이 30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 이제 프라임이에요. 26이면. 이제 프라임이에요. 이제 27, 8, 9 들어가는 이 구간이 딱 프라임인데 31살 정도까지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음 시즌 랭크 아웃될 수 있고요. 탑 10 언저리 갈 수 있어요. 딱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뭐 타격은 준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유 그놈의 삼진 좀 어떻게 안 당하면 안 되겠냐. 근데 얘는 삼진은 안 당할 수 없는 프로필이긴 해. 이 프로필이 지금 삼진 분율이 3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딱 전형적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지금의 오닐 크루즈를 보고 생각하는 건 그 오닐 크루즈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키 큰 유격수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증명했죠. 그렇죠. 저는 DRS -9인가 지키던데. 그래서 물론 지금 중견수 수비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견수로 넘어가서는 네. 어깨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깨가 좋은데 거기서 밸류가 잘 나오긴 해요. 레인지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DRS도 마이너스 찍힐 거예요 중견수.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아예 유격수로 시작 안 했던 오닐 크루즈는 어땠을까? 차라리 네. 지금에서야 좀 아쉽다. 물론 유격수의 밸류가 워낙 높으니까 피츠버그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아예 외야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지금은 좀 드네요. 그렇죠. 더 높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빠르게. 이 선수 일단 저는 수비는 이번 시즌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어깨가 80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어깨만으로도 주자 진루 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견에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적응도만 좀 올린다면 충분히 리그 수익권 수비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 기본 운동신경이랑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는 뭐 나름 걱정이 안 되고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격이다. 이거 어떻게 발현될지가 중요하다. 근데 전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수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뭐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제가 얼마 전에 그 MLB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올해 막 스태캐스 타구 속도 순위 이런 영상을 한 7, 8분짜리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도배돼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냥 거의 저지, 스탠튼, 크루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결국 아까 예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cm 유격수는 결국 실패를 했지만 과연 풀타임 중견수로 어떤 시즌을 보낼지가 저는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이제 1년 차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증명, 보기에는 이제 진짜 1년 차인 이제 것 진짜 같아요. 1년 차 느낌이에요. 네. 맞는 옷을 입었으니까. 네, 이제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을 할 이제 오닐 크루즈 선수 살펴봤고요. 이제 36위 시애틀의 선발 투수인 로건 길버트 선수인데 일단 저만 뽑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선발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내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208이닝을 던졌는데 제가 왜 순위에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까먹었구나. 네, 까먹은 것 같아요. 순위에 넣었으면 훨씬 높게 순위가 됐을 텐데 우선 일단은 이번 순위에는 36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로건 길버트의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좋은 투수고요. 약간 제 생각에는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더 레퍼토리가 다양한 야마모토.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깔끔해요. 네, 슬라이더 주로 던지는 선수고 포심도 이 스플리터 던져요. 이 선수 제가 알기로는 종모부 강한 페스티벌 하나 던지고 있고 커브 던지고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된 느낌의 되게 솔리드한 투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뭐랄까 뭐 리그 에이스 사이영 느낌을 주는 그 포스까지는 아닌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기대치보다 더 잘 컸어요. 훨씬 잘 컸어요. 저는 무조건 커비가 1선발이고 길버트 한 3선발 할 줄 알았어요. 데뷔 그 당시만 해도. 훨씬 잘 컸어. 근데 지금은 그 둘의 약간 그 성적이 약간 바뀐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삼진을 이렇게 많이 잡는 투수로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맞죠. 어디까지나 약간 소위 얘기하는 맞춰 잡는 유형의 레퍼토리 장난질 치는 투수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페스티벌 구속이 꾸준히 나름대로 우상향을 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데뷔할 무렵만 해도 94마일 5마일 던지는 투수였거든요, 평속. 맞아요. 근데 지금 평속이 96마일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95, 6마일까지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꾸준한 우상향의 대표 주자다. 정말 성장이라는 게 무섭구나. 시애틀이 투수 디벨롭먼트는 참 잘하는구나 느끼고 타자랑 다르게. 그래서 이 선수 참 좋은 투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해리스라든가 커비 보면서 엘리트 수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문장 바로 위에요, 이 선수. 얘도 말석이에요. 얘도 말석인데 그러니까 한 아까 단계 말한 위. 양아모토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애틀의 그 최강 선발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음. 옛날에 얘기했던 루이스 카스티오, 로건 길버트, 조지 커비,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언 우 이렇게 다 어딜 내놔도 3선발급 할 선수들이 갖춰지는 5선발이었는데 길버트가 저는 오히려 딱 그 선발진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딱 길버트는 그 벨로시티랑 정밀함이랑 그 내구성이 잘 조합된 완성형 선발 투수예요. 제가 실제로 뽑은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뽑은 레귤러 스타팅 피처 중에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스타팅 피처가 업사이드만 놓고 본 선수 빼고 이제 위에 코빈버스 말고 없어요. 맞아요. 제가 뽑은 애 중에는 뭐 다른 분들도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볼넷 안 주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요. 왜냐면 팀워크를 바꾸니까. 그리고 이게 이닝도 전체 탑5 안에 드는 내구성으로 알고 있고요. WHIP라든지 뭐 SFIP, 뭐 시에라 등등등 다 그러니까 참 조합이 잘 됐다. 기대치보다 진짜 잘 컸어요. 그러니까 막 운을 제사장 피칭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스탯 잘 뽑히고 클래식이라든지 세이버 정말 잘 나오고. 근데 항상 왜 이 스탯을 길버트가 뽑는가? 근본적인 의문. 왜? 이 선수가 이런 에이스 피처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길버트가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까지 잘했었구나. 이러니까 그 스태캐스트 기준 피칭 런밸류 리그 1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정상급 피처라는 걸 알았지만 이 진짜 정도라고? 탑급이구나. 근데 이 선수가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나이가 아직 네, 어린데 더 신기합니다. 시애틀은 그래서 부럽습니다. 시애틀의 선발진. 선발진만. 네. 선발진이 네. 부럽습니다. 선발진이 부럽다. 음. 근데 투승타타라는 게 참 이럴 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이 선수 그렇게 잘 던졌는데 9승 12패했어요. 옛날에 디그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당장 이 선수의 피치 세퍼레이션 중에 이제 페스트볼이나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혀요. 네, 지금 그 트위터 가면 피칭 닌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올려주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칭 관련된 그 사이트들이 많은데 로건 길버트는 등판만 하면 단골 손님입니다. 스플리터, 포심, 슬라이더 맨날 올라와요 짤들이. 그러니까 딱 이 선수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솔리드. 그렇죠. 솔리드한 선발 투수의 전형적인 선수다. 그리고 지금 MLB 정상급이다. 아니, 정상급도 아니고 그냥 정상에 있는 정상에 있는 선수인데 왜 이게 길버트인가? 에 대한 의문점은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길버트 선수도 그렇고 아까 조지 커비 선수도 그렇고 제가 투표를 했으면 순위가 좀 더 올라갔을 텐데 정상 선수들에게 까먹는 거야. 괜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선수는 이제 35위입니다. 로열스의 콜 레이건스 선수인데요. 27살의 자완 투수인데 우선은 제가 이 선수를 가장 높게 줬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보다 이 영상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수 스페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찮게 봤는데 그때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위를 정할 때 레이건스 선수는 무조건 좀 상위권에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위권에 높은 순위를 줬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높은 순위는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전 딱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저도 37위 줬거든요. 네. 딱 그 언저리인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레이건스 37이 길버트 38이 줬는데 왜 굳이 레이건스를 좀 더 위에 줬냐면 저랑 똑같네요. 저도 레이건스 한 단계 위로 놨거든요. 아예 그냥 똑같은 티어의 투수 매력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당장 성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길버트가 더 좋았고 완성도도 당장은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순수하게 툴뽕이에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레이건스가 스토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승질을 높게 줄 수밖에 없고. 저도요. 참 레이건스 볼 때마다 전 체인지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밸류가 너무 좋은 투수라서 오히려 업사이드 측면에서 더 기대할 법한 부분들이 있다. 전 체인지업 좋은 투수들 보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렇게. 그렇죠. 좀 더 제 기준에서는 뭐 거의 동티어라고 보지만 매력도가 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헛스윙 유도하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패스트볼 비율을 오히려 좀 더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들의 스토프라든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무브먼트 부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좀 더 섞어가지고 좀 조절을 해본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아마추어 방구석 야구 너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전 그건 반대예요. 전 패스트볼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면 피칭 밸류가 실제로 팬그래프 보면은 패스트볼이 체인지업보다 오히려 좋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물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알아요. 왜냐면 레이건스가 체인지업은 정말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서드 피치가 없다. 조금 애매해요. 네, 슬라이더로 잡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잘. 저는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 근데 포심을 줄이고 다른 거 하나 장착한다든지 체인지업을 강화한다든지 하면 뭐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레이건스를 더 높게 둔 이유는 말탕으로 툴뽕입니다. 뽕이에요. 네. 101마일을 뿌릴 수 있는 네. 길버트 가능합니까? 평속은 길버트가 더 높은데 네. 맥스가 맥스가 아니에요. 레이건스가 네. 좀 더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레이건스 제가 지난 시즌에 캔자스시티를 이제 도깨비 팀으로 뽑아서 잘 됐는데 거기서 중심축으로 뽑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레이건스였고 뭐 워크로드도 갖춰져 있고요. 이 선수도 뭐 이닝을 못 먹는 선수도 아니고요. 메이저리그 탑 10급은 되고요. 그리고 뭐 타자를 잘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잘해요. 위기 관리도 괜찮고요. 뭐 피로도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근 몇 년간에 무너질 것 같진 않다. 뭐 부상이 터진다든지. 뭐 이제 딱 그 두각을 음. 드러내기 시작한 선수니까 마일리지도 막 많이 쌓인 건 아니고. 이 선수가 피치 메커니즘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뭐 운동화 같은 거 하는 거 가끔씩 막 메이저리그 뉴스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존브론가 무슨 그 피치 트레이너랑 같이 오프 시즌에 막 만들어서 그래서 구속도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쵸. 지금은 뭐 최고 구속 101마일인데요. 원래는 막 최고 95마일에 저점 뭐 92마일 이런 선수였는데 약간 그 선발 투수들이 급격하게 구속을 올리는 선수들이 레이건스 나인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뭐 피베타라든지 뭐 좀 더 내려가면 머나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레이건스는 근 몇 년 사이에 확실히 스텝업한 선수고 크게 꺾일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보여서 그리고 길버트보다 좀 더 툴이 좋아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길버트보다 한 단계 위에 놨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규진님은 레이건스 순위를 좀 많이 낮게 주신 걸로 보이는 45위인가요? 46위. 네, 46위를 주셨는데 낮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약간 뭐 엄청나게 큰 이유는 아닌데 아직까지 그 길버트랑 방금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길버트랑 조금 비교를 해서 보자면 저는 아직까지 레이건스가 조금 보여준 게 확실히 적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냥 길버트보다 낮은 순위를 줬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만큼 아직 보여준 걸 보고 물이 이만큼 남았네.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딱 이 정도 차이인 것 같고 다 보는 시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35위였던 로열스의 콜 레이건스 선수였고요. 다음은 34위 애리조나 디백스의 케텔 마르테 선수입니다. 케텔 마르테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리그 최고의 이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치를 이루수로 볼 거라면 얘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리그 최고의 이루수고 이 선수가 참 그 잠깐 2019년인가 브레이크아웃을 한 후에 뭔가 애매했잖아요. 뭔가 애매했었는데 그때 그 활약을 재현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은 거의 MVP 레벨의 타자로. 그렇죠.
아까 세번트 들어가더라도 시뻘겋고 모든 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다시 갱신하는 느낌이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표 찍어주고. 근데 이 맞죠. 선수는 수비적으로는 사실 타격이 좀 오락가락하던 와중에도 꾸준히 평균을 찍어주던 선수라서 그러니까 플로어가 안정적이에요. 플로어가 참 안정적인 선수였는데 올해 다시 그 잠깐 보여줬던 실력을 다시 찍은 느낌. 그래서 밸류가 참 안정적으로 솔리드하게 나온다. 약간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 터너랑 뉘앙스가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31살 시즌에 들어가는데 타자 자체가 그 기술적으로 특히 컨택 같은 부분에서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뭐 확 꺾일 것 같다는 느낌은 없고 그렇죠. 터너처럼 이제 피크 찍고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거나 내려올 거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선수가 시즌 중반에도 언급이 됐던 얘기고 막판에도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 올해 크레이지 모드였던 게 맞는 게 신체적으로 벌크가 특별히 된 게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타구 속도가 전 시즌 대비 평균 타구 속도가 3마일이 늘었고 하드hit이 15% 12% 가까이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온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 2019년보다 많이 쳤어요. 아니 그 압도적으로 많이 네. 쳤어요. 압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90득점, 90타점도 돌파했었고. 뭐 전적인 메이저리그 탑 클래스 이제 최정상 이루수죠. 세알투베가 이제 좌익수로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컨택도 하드 컨택이고 뭐 파워도 플러스급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2019년보다도 타구 프로필은 더 고점을 뚫어버리고 확 31살 시즌에 튀어나와 버리니까 30살 시즌에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뭐 메카닉적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는 봤는데 메카닉적인 변화가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라인 드라이브 타자 느낌으로 그 상체 그 스윙을 좀 교정을 했다는 글을 보긴 봤는데 뭐 제가 그쪽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참 그런 메카닉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 변화가 이런 진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대단해요 이번에. 그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지금 리그 거의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타격을 보여줬던 타자 중에 하나라서 그냥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남습니다. 전 딱 보면서 좀 더 강화된 진세구라 같은 느낌이. 많이 강화됐네. 네, 많이 강화된 진세구라. 진짜 거의 뭐 방사능이 잔뜩 들어갔네. 자 슈퍼 사이즈. 그냥 딱 진세구라급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슈퍼 진세구라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대단한 선수가 돼버렸죠. 방사능과 외계 물질로 강화된 폴아웃 버전. 슈퍼 솔저 버전. 아 어쩌다 캐텔마르테도 이렇게 됐나 몰라. 대단하죠. 나이 먹으면서 더 잘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종종. 네. 예, 보면 참 신기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33위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제스 치솜 주니어 선수인데요. 작년에 저 야자수에서 선정한 순위는 67위였는데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꼴 보기 싫어. 순위 상승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보여줬으니까요. 네. 풀 시즌으로 뛰는 시점이 어떤 생산성과 스탯을 찍어낼 수 있는지 증명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20-40이 아니었나요 지난 시즌? 네. 좋죠. 이 선수 약간 제 기준에선 CJ 에이브람스 희망편입니다. 맞아요. 풀뽕에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수비도 잘하고 수비도 골고루 잘할 수 있고 타격도 솔리드하고 주루밸류 나오고. 근데 이번에 오히려 양키스 넘어가서 더 물만난 고기가 된 느낌이라 풀 시즌을 양키스 핀스트라이프를 입고 뛰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올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작년에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마이애미에서 양키스로 넘어와서 초반에 막 진짜 한 경기에서 막 2개 홈런 치고 뭐 다음 경기에서도 막 몇 경기 연속 홈런 치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활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양키스 이적 전까지 주로 2루수랑 중견수로 많이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토레스가 2루에서 자기 3루 수비 안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3루수로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한 적 없는 3루수로 출전을 했는데도 초반에는 수비가 많이 불안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치좀 선수는 양키스가 안 그래도 이제 주루에서 메이저리그 정말 최악의 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볼피랑 도밍게스와 함께 몇 안 되는 좀 퀄리티 있는 주루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선수가 뭔가 마이애미에 있을 때는 뭔가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자유로운 네, 영혼. 그 양키스가 안 그래도 네. 좀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조금 제가 다른 메이저리그 팀에 비해서 조금 딱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사실 저는 양키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반 시즌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잘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루수로 출전할 예정인데 FA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 좀 많이 더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치좀이 트레이드 레드라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재즈 치좀 주니어가 양키 스타디움을 갔을 때 어떨까 궁금하다의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잘 터졌다. 양키스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잖아요. 뭐 재즈 치좀은 이제 중견수도 되고 2루수도 되고 3루수도 되고 유틸이죠. 예. 정말 양키스에게 딱 필요한 선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운동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다 네. 모든 포지션에서 평균 이상 수비도 해주고. 이제 향후에 뭐 도밍게스라든지 카브레라가 자리를 갖춘다면 지금 양키스의 가장 위크 포인트인 핫코너 그렇죠. 3루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또 제치죠. 솔직히 전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워크의식도 그렇고 근데 뭐 타율도 그렇고요. 지난 시즌에 삼진율도 엄청 줄어들었고요. 뭐 셀 수 있는 모든 스탯에서 다 커리어 하이가 지난 시즌이었어요. 양키스 넘어가고 나서 지표는 특혜도 좋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다시 된 느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시끄럽지만 마음은 착한 친구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왈가닥인데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보여준 모습만 지난 놓고 시즌 보면. 이적도 했는데 지난 시즌이 커리어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시즌이에요. 맞아요. 125경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야, 사람이 이렇게밖에 나. 재밌죠. 이렇게 나. 일단 다음 시즌에도 이번 시즌 양키스에서의 폼을 이어간다면은 개인적으로 리그 탑5 삼루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게 폼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봐야 알 텐데 가지고 있는 재능과 툴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다시 가지게 되는 시즌이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청취자분들 중에 특히 33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업사이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 퓨처 밸류를 좀 더 가중했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선수입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이 한 발목쯤 온 것 같아요. 잘 어쩌면. 풀린다면 네. 부상만 없다면 어쩌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위 제스 치좀 주니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32위하고 31위 선수들은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32위 선수 워싱턴의 제임스 우드 선수고요. 31위는 텍사스의 와이엇 랭포드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가 순위도 한 단계 차이가 나는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와이엇 랭포드가 97위 그리고 제임스 우드가 98위를 하면서 여기서도 한 단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둘 다 나이도 한 살 차이기도 하고 둘 다 포지션도 외야진이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교라. 둘 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지금 리그 최고 수준의 야수 유망주입니다. 맞죠. 원투탑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전 랭포드를 조금 더 높게 보는 저도 편이긴 랭포드를 한데 좀 더 높게 쳤어요. 왜 랭포드를 조금 더 높게 보냐면 우드가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랭포드가 어프로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숙해 있어요. 맞죠. 나이에 맞지 않게 루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특히 후반기 와서는 그 타격 어프로치나 그 약간 그 존설정 같은 측면에서 루키 치고가 아니라 리그 전체로 봐도 수익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그 시즌 내 성장이고 네. 이 선수의 툴 재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후반기 넘어와서는 그냥 대놓고 리그 수익권 타자였습니다. 전반기에 좀 부진을 했었는데 그거를 복구를 하고도 남았고 그냥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LB 공홈에서 AL MVP 다크호스 후보를 뽑았는데 랭포드 이름이 탑5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예요. 기대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높고 하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충분히 그런 하입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고 우드는 로탤런트 그러니까 순수 툴 측면에서 그러니까 운동 능력 측면에서는 랭포드보다 나은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 그러니까 설령 피크를 찍는다 하더라도 랭포드의 레벨에 도달할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로우한 느낌이 강한 타자라서 기본적으로 헛스윙이 좀 많고 삼진을 좀 당하는 계열의 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완성도가 높은 유형의 타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로우 탤런트랑 그 운동 능력에 기반한 밸류를 뽑아내는
그런 좀 날 것 느낌이 나는 타자라서 아무래도 플로어 측면에서 조금 더 랭포드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제가 랭포드 올해 보면서 놀란 게 지난 시즌 보면서 놀란 게 발이 진짜 빠르더라고. 맞아요. 예상을 못했어. 스프린트가 98%인가 찍혔던데. 스프린트 스피드가 상위 2%인가 1% 네.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밸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아니, 더 놀랐던 건 수비적으로도 솔리드해졌어. 그렇죠. 예, 이게 나는 얘가 이게 우드랑 가장 차이 나는 부분. 그러니까. 우드는 수비를 더럽게 못해. 진짜 좀 뒤지게 못해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 근데 DRS도 마이너스 6인가 7이고 OAA도 마이너스 5인가 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드가. 샘플이 좀 적긴 한데 네. 그걸 감안해도 좀 심했어요. 심해요. 예. 근데 랭포드는 사실 저는 타격으로서 밸류를 모두 벌충하고 주루랑 수비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은 반대였어. 타격에서 약간 아쉬웠던 거를 주루랑 수비로 메웠어요. 수비적으로 되게 솔리드하고 주루에서는 리그 정상급 밸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타격만 만약에 그 파워가 좀 올라서 후반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냥 리그 최정상급 5툴 플레이어예요. 그렇죠. 저도 랭포드를 좀 더 좋게 봅니다. 근데 우드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단순 타자로서의 밸류라든가 파워 툴 측면에서는 우드가 피크가 더 높게 찍힐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랭포드가 우드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은 타석에서 미스앤나이스가 좀 더 네. 적다. 그렇죠. 왜냐면 우드는 좀 삼진과 볼넷비가 좀 크게 차이 나거든요. 공격적이죠. 되게. 삼진이 거의 30%에 가깝고 볼넷은 뭐 볼넷이 그렇다 나쁜 건 아니에요. 10 몇 프로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랭포드가 좀 더 타석에서 침착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게 해주고요. 뭐 타격 뭐 파워툴은 거의 비슷하다 보는데 저도 파워툴도 랭포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랭포드를 칭찬해서 그렇지 우드도 65짜리 야수 유망주입니다. 그러니까 랭포드가 지금 저희 기준에서 70에 가까운 야수 유망주라 이렇게 극찬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우드도 어쨌든 32위에 뽑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예. 우드 방금 랭포드 파워 얘기한 게 그냥 파워툴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어 파워는 우드가 높은데 맞아요. 그 파워가 발현될 가능성이 게임 파워. 랭포드가 좀 더 높다. 왜냐면 어프로치가 워낙에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랭포드를 좀 더 높게 쳤습니다. 저도.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32위 그리고 31위는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워싱턴의 제임스 우드 그리고 텍사스의 와이엇 랭포드 선수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30위는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 26살의 스펜서 스트라이더 선수가 뽑혔네요. 일부의 마지막 선수네요. 그렇죠. 일부는 30등까지 하고 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상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로 갈수록 할 저희가 말이 없어요. 짧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딱 끊고 이제 스트라이더까지만 설명을 좀 하고 저희 마지막 2부에서는 선수 소개 위주로만 하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다 엘리트니까. 네. 엘리트 다 아시잖아요. 네. 듣는 분들 이 정도면. 그냥 가끔씩 네. 이 선수가 그쵸. 왜 2표를 받았지? 왜 2표를 받았지? 왜 이렇게 하는 높지 하는 것만 설명할 몇몇 겁니다. 이상치들 빼고는. 네. 2부는 설명충이었고요. 1부는 랭킹 소개할 네. 겁니다. 네. 이제 스트라이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이번에 부상 복귀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구속이 좀 덜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그 패스트볼 슬라이더 콤보 구사하는 거는 여전하더라고. 감각이. 그 하이 패스트볼 꽂아 넣는 거 보니까 그냥 얘는 야구를 잘해요 그냥. 아직도 채식하나? 근데 그 채식을 하면서 어떻게 허벅지가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데 좀 허벅지가 바지가 터질 것 같은데. 바지를 되게 약간 타이트하게 입어가지고 더 바지를 아, 죽여서 네. 네. 너무 저번에 그 준영님께서 한번 저희 단톡방에 스트라이더 시범 경기 피칭 보시고 엄청 감탄하신 걸 제가 한번 아 말이 안 돼요. 그랬었나요? 봤었는데 너무 잘해요. 딱 높은 순위로 그걸 그렇게 증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스트라이더 뭐 말이 필요 없는 부상만 안 당하면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있을까요? 저는 제가 디그롬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매치 팬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왜 스트라이더를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전 디그롬 이후로 디그롬 느낌이 나는 투수는 스트라이더가 유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투수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투피치잖아요. 패스트볼 슬라이더. 네. 근데 이번에 스프링 보니까 뭐 체인지업 커브 좀 더 던지는 것 같은데 완성도가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조금밖에 안 던지긴 했지만 참 그 원투피치의 그 구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스토프는 그냥 리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픈 어려요 아직도. 텀이 좀 받고 안 돼도 26살 시즌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치지만 않는다면 되게 기대가 되는 투수입니다. 사이영 한 번쯤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큰 이변이 없다면. 뭐 재능은 충분해요. 이제 저도 내구성 말고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네. 뭐 완벽한 스토프고요. 네. 리그 정상급이 아니고 그냥 정상 1위 1위. 1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링 놓고 실링을 따지면, 놓고 예. 따지면
뭐 부상만 안 당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고요. 지금은 뭐 부상 복귀 시즌이고 그렇죠. 뭐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지는 4월 말에 네. 로테이션 합류한다는 얘기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이 선수가 보여준 실링과 스탯만 본다면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선수인데 맞습니다. 단지 뭐 부상 복귀 시즌이기 때문에 30에 있을 것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자수 625번째 에피소드 2025 메이저리그 탑 50 플레이어스 정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29위부터는 목요일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송준영님, 김예찬님 그리고 황규진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